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뭘 알아야 바꾸지. 농민 안주용이 쏙쏙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농정 하는데 그게 뭐요? 보이는 라디오 안주용의 뭐요?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주용의 뭐요? 2편 시작하겠습니다. 농민기본법 제정운동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전농을 중심으로 시장 도매인 제도 청와대 청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입법 청원 운동에 대해서 어려워하셔서 안타깝게도 8,000명밖에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민생 3법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이 함께 연대해서 입법 청원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돌봄기본법,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그리고 빈민들은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서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우리 농민들도 다 함께 참여하셔서 농민기본법은 물론이고 돌봄기본법, 그리고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함께 입법청원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우리들은 한국 농업이 괴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주권의 위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 원인이 바로 농업시장 개방과 농업구조 조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 농민 무시 정책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 이유, 근거가 바로 제도에 있었다. 바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한계로 인해서 한국 농업이 괴멸적 위기에 봉착을 했고, 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기본법 제정을 하는 내용을 1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편에 이어서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촛불혁명의 제도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촛불혁명 끝난 다음부터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제도화하고 있나요? 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촛불혁명 과정에 농업 대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식량 주권 운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농민헌법 개정 운동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결국 민족농업 사수, 통일농업 실현,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이었죠. 하지만 어떤 것도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든 국회의원이 바뀌든 시장 군수가 바뀌든 지방의원들이 바뀌든 간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헌법적, 법률적 틀을 못 박아서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제도화의 경험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7년 6월 항쟁 다 기억하고 계시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힘찬 운동이었고, 그로 인해서 87년 말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 직선제 개헌의 주요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12월 달에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개헌의 주요 내용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권력구조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5년 단임제 도입,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폐지, 국회 국정감사 부활, 지방자치제 부활 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 영역의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되는 대목이 바로 경제 분야였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함께 최저임금제가 명시되었습니다. 바로 헌법에 말이죠. 요게 오늘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간당 임금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시간당 임금이 1,525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인상이 됐고 2022년 9,160원으로 인상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당 1만 원 시대는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권이 임금이라고 한다면 이 임금 문제는 어쨌든 87년 6월 항쟁 이후 제도화되어 있던 최저임금제와 결부해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들은 어떨까요?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농산물 가격 문제는, 농산물 가격 보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잘 알다시피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헌법 개정이 될 시점에 농민들은 아직 조직화되지 못했습니다. 88년도부터 수세투쟁을 통한 농민들의 조직화가 시작이 됐고,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헌법 개정이 된 다음에 농민들이 모였던 거죠. 만일 농민들이 헌법 개정이 있기 전에 거리로, 대중단체로 결속이 되었다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는, 그래서 농민의 생존권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 정권이 바뀌어도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내용들은 30여 년간 계속 시행이 되어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와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를 헌법 조항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것은 헌법 32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 3권은 헌법 33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 농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헌법에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나요? 예, 아니죠. 이게 지금 농민들의 처지, 한국 농업의 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헌법에 최저임금제와 노동 3권이 32조와 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농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찾는 분명한 길임을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이제 농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구의 사인인지 보이시죠?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인을 한 겁니다. 농민단체 행사에 와서 자랑스럽게 사인을 한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민은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 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많은 농민들이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떠나서 농민이 공직자다라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대우를 그렇게 높이 해주기 때문이죠.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이 명칭, 공직자,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 말만 이렇게 하니까요. 실제는 아무런 사회적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게 농민들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민들은 농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화의 길,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의 길, 그것이 바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는 길로 보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농민기본법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껏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으로 농업, 농촌, 농민이 망가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을 해야죠. 국가책임농정에는 당연히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그에 따른 농지 확보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민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걷어내고 농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힘있게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농어촌 파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앞세워서 농어촌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농민기본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구체적인 농민기본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도화가 왜 중요한지, 농민기본법이 제정되어야만 농민의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죽겠네. 더워. 막걸리 먹지 말아야 돼. 촬영 있는 날은.